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증시를 한 줄로 딱 줄여주셨는데 호황제가 겹친 것 같아요. 국내 면세 반등 대 중국 로컬 소비 침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면세가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중국 로컬 소비 침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건데요. 우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 이제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됐습니다. 8월 10일에 이제 재개가 됐고요. 중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한국 단체 관광이 개인 관광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체 관광이 없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관광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한 6년이죠. 시기가 6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6년 동안 멈춰 있던 그 중국 관련된 수요들이 사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이제 이 6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게 짧을 수 없는 기간이죠. 맨 처음 시작이 이제 한한령이었고요. 한한령 이후에 회복이 되나 안 되나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기차가 좀 많이 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한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이틀 만에 작게는 10%, 많게는 30%까지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왔었고요.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면세 실적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영하는 주가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7월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생겼고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전에 이제 한 이틀 사이에 올랐던 주가를 일부분은 이제 다시 반납을 하는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소비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6년 이상 중국인들이 한국 단체 관광을 진행을 멈춰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재개되는 상황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체 관광은 중단되어 있었지만 개별 관광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 발표가 있기 전에 그 중국의 개별 관광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화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억눌려 있던 단거리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번에 일본으로 폭발하는 이제 사례도 저희도 눈으로 봤었고요. 중국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중국도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개선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면세라든지 내수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중국 로컬 소비,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에 초점을 좀 맞추신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중국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는 겁니다. 중국 로컬 소비 자체가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면 막상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이 중국인들이 물건을 많이 사줄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대감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 지난 6년 동안 시계가 멈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중국이 아니라 매출 비중을 중국에서 그 외의 국가로 많이 이제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중국 매출 증가가 되면서 이 리스크가 상쇄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해외 매출 비중, 국내 화장품사들 같은 경우가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이나 올해 대략 평균 이제 50% 정도를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제 해외 매출 대부분이나 혹은 절반 이상을 지금 중국 외의 국가에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중국 매출이 큰 기업을 좀 뽑자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정도가 될 텐데 로컬 비중이 이제 중국 로컬 비중이 20%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중국 시장 회복에 현재 기대는 국면이 아니라 브랜드 리뉴얼, 브랜드를 이제 새롭게 리뉴얼해서 런칭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 어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 소비 불안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상쇄했다는 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전에 중국으로만 다 집중이 돼 있다면 이제 좀 많이 좀 다변화돼 있고 전략적인 부분도 각 회사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인 게 보입니다. 그럼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그 화장품 업종을 가장 좀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화장품 업종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면세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 바깥에 있는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면세 매출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관련된 노출도도 비중국 매출로서 상쇄를 했다 정도 생각을 하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의 강도가 강해야 되느냐, 방향이 맞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포인트를 놓아야 되는 것은 회복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강도는 최근에 8월 10일 날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한다는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했지만 결국에는 중국 소비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불안감들이 야기가 되면서 그 상승분을 금방 생각보다 빨리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결국 이제 강도는 이런 중국의 이제 내부적인 로컬의 소비의 문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9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경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결국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는 것은 저희 단체 관광하고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외국인들을 중국이 더 많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내보내는 사람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기브 앤 테이크니까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최소한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움직일 것이고요. 또 한 번 개방을 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줄이는 것이 다시 닫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회복의 강도보다는 방향성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클리오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출도가 큰 편이긴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그 지난 6년 동안 비용 절감 노력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 구조가 좀 바뀌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시장의 포인트가 조금 더 맞춰져 있거든요. 오히려 중소형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 노출도가 낮은 기업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나 클리오에 대한 부분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도보다 방향성 잘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경제 지표 하나만 더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 차이신 서비스업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저희가 PMI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이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51.8이라는 수치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 수치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당연히 실망감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기 전에 9월 3일에 그 제조업 그 PMI가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미 한번 당연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한번 앞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조금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서비스업 국가냐, 제조업 국가냐라고 했을 때,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 PMI보다는 제조업 PMI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은 조금 적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히려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발표가 앞에서 됐기 때문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관련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 있어서는 이제 제조업 PMI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서비스 PMI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좀 약간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지표가 나올 때 어떤 것을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뭐 정보 한번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친절한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